그래서 조국이 한동훈 특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일본은 한동훈 특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 한동훈 특검은 적극 찬성입니다. 한동훈은 이제 서울중앙지검 3차장 출신이에요. 언론 담당이에요. 그게 YTN의 서울중앙지검 3차장 불패론, 검사장 낙마 사실상 0이다 해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통 검사들을 지휘하는 검찰 실세 가운데 하나다. 3차장 거친 검사들 중에서 검사장에 오르지 못한 사람은 단 2명에 불과할 정도로 검찰 내 요직이다. 서울중앙지검에 지검장을 보좌하는 3명의 차장 검사가 있는데 이 3차장이 언론 담당입니다. 언론 플레이, 검언유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검언 유착의 당사자가 3차장이에요. 이원모라고 이제 대통령 되게 측근이다 해서 처음에 이제 강남 출마 얘기가 있다가 이제 낙선했는데 그분이 중앙지검에 이제 제일 말단 실무하면서 한 일이 뭐냐 하면은 새벽 4시에 출근해갖고 조간 신문을 쭉 보면서 언론이 문제시하고 있는 것 중에서 아 이거 수사해야 되겠다 하는 거를 보고해서 수사하는 하게 하는 그 역할을 했었다더라고요. 고위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조사를 들어갈 때 언론 쪽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논조를 써주느냐에 따라서 수사가 탄력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은 무산되기도 하거든요. 야, 언론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네요. 그럼요. 언론이 사실은 실세 중에 실세인 겁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아무도 안 무서워하는데 기자들만 무서워한다고요. 부당거래 보면 비리 검사가 그 이제 기자한테 이렇게 막 소스 주고 이제 접대하고 돈 봉투 주고 기사 좀 써주 이런 거 나오고 하잖아요. 원래 그런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항상 이제 기자분들 전화하시면 제가 무릎 꿇고 두 손으로 공손하게 받고요. 3차장을 지낸 검사 가운데 검사장이 안 된 사람이 단 2명인데 그 웬만하면 다 검사장 승진하는 요직 중 요직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검찰에서도 대언론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언론을 이제 이렇게 컨트롤하는 거기에 제일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을 시키거든요. 그 사람이 바로 한동훈이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찰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전국 최강의 특별수사팀을 이끌 문재인 정부 첫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누가 될지 법조계 안팎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한동훈이었다는 거죠. 문재인 정부 중앙지검 첫 3차장이 한동훈이었어요. 이 한동훈 3차장은 검찰 내의 편집국장 자리입니다. 그런 만큼 언론의 중요성을 정말 잘 아는 그렇죠. 분이시네요. 예, 네. 그렇죠. 조선하고 동아하고 지금 짝짝꿍 해갖고 지금 한동훈 위주로 판이 돌아가는 그래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특이하게 중앙지검 3차장은 인식의 영역인 언론의 그 법조팀이라는 데가 있어요. 법조팀을 다루는 직책이 바로 3차장이고 당연히 조선, 동아 이런 이제 메이저 언론들하고 결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죠. 한동훈의 이제 사냥개 역할을 한 조국 흑서 5인방이라고 있습니다. 이 김경률이라는 사람이 한동훈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었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라는 책이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조국 흑서라는 불리는 책입니다. 네. 이 책이 조국 사태에 기름을 부었는데 책을 5명이 썼어요. 진중권, 김경률, 권경애, 서민, 광양구. 서민은 조금 다른데 진정군, 김경률, 권경애, 광양구는 다 진보 쪽 사람입니다. 원래 선양이. 조국 사태를 위시한 진보 위선을 통렬하게 비판다. 진보 진영에서 개새끼라는 욕을 들어가며 힘을 잃은 야당 대신에 장애 야당 노릇을 차지했다. 그래서 이 진중권이라든지 김경률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총선 기간 내내 한동훈 띄우기에 앞장서고 한동훈하고 김민아에게 연결돼 있고 이렇다는 겁니다. 진중권 씨가 이제 그 박재홍의 한판 승부라는 CBS 그 방송이 있었는데 거기에 하차했었거든요. 요 총선 기간 중에서. 네. 그 하차한 게 왜 하차했냐? 생방 중에 비대위원장이 연설 중에서 이제 그 민주당 개같이 정치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최근에는 또 저 한동훈 위원장의 그 말이 오늘 같은 뭐 개같이 뭐 이런 개같이라는 그 막말한 거를 생방을 틀려고 하니까 진중권이 화를 내면서 나 이거 못하겠다 하면서 그만두겠다는 거거든요. 왜 그랬냐? 이런 네. 식으로 다 연결됐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쓴 책,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김경률 회계사가 자기가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거는 100% 불법이다 하고 한동훈한테 얘기한 거고 한동훈이 이제 그거를 상신했을 거잖아요. 그때 검찰총장이 지금 대통령이었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서 보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조국은 법무부 장관 안 됩니다.
얘기했는데 이제 대통령이 가타부타 얘기 안 하고 그래서 수사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사태를 이끌어낸 그 수사가 사모펀드 관련된 수사였는데 그 사모펀드 관련해서 잘못됐다. 이거는 범죄가 분명하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냐? 김경률이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 봐보니까 그거는 잘못됐었다는 거죠. 사모펀드는 다 무죄를 받았다는 겁니다. 한동훈이 수사는 잘못된 거예요, 처음에. 이 책의 3분의 1가량은 그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 내용의 거의 전부는 조국 장관과 가족이 사모펀드를 통해서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 그러니까 입시 비리 이거는 원래 처음부터 본류가 아니었고요. 사모펀드를 통해서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을 거라는 그 이제 심증 갖고 수사가 시작된 그게 본류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조국을 찍었던 분들이 아니 왜 그 저기 조국 같은 그런 범죄를 찍냐 이상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그분들은 나름 찍을 수 있게 있는 이유가 아니 그거 본류 수사는 그게 아니고 이거는 파생된 수사였는데 본류 수사에서는 다 무죄를 받았으니까 사실은 온 가족이 도륙당할 만큼 나쁜 사람이 아니었는데 라는 동정심 같은 것들이 있으면서 그게 네. 표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가 잘못된 건데 김경률이는 아직도 이 건에 관련해서 사과를 안 한다고. 진중권도 사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과 안 한다고요. 한동훈이도 이거 관련해서 사과를 사실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검찰은 원래 사과 안 해요. 그래서 그 조국 대표가 그렇게 분노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조국이 한동훈 특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일본은 한동훈 특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 한동훈 특검은 적극 찬성입니다. 여기서 주로 주장하는 것은 변호사와 회계사로서 전문가의 권위를 내세운 권경애와 김경률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르겠죠. 당연히 사모펀드를 잘 모른다며 두 사람의 주장을 듣고 맞장구를 칠 뿐이다. 권경애와 김경률조차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보인다, 의심스럽다 등의 막연한 추정을 반복하고 있다. 이들이 사모펀드에 집중한 것은 조국 몰이의 핵심 근거와 핑계가 처음부터 사모펀드와 권력형 비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검찰과 족벌 언론이 초기부터 집중하여 명분을 삼았던 것도 사모펀드였다. 입시 비리와 불공정의 문제는 사모펀드에서 특별한 것이 나오지 않으면서 뻗어나간 전형적인 별건 수사였고 격화졌다는 겁니다. 조국 사태 본류라던 사모펀드가 전면 무죄다. 판결 난 겁니다. 그 사모펀드 관련해서 범죄가 있었던 거는 분명해요. 범죄가 있는 건 분명했는데 네.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정경심 교수나 조국이 아니고 사모펀드 범죄의 주범과 공범은 조범동이라고 하는 오촌 조카를 포함한 다른 인물들이었고 그 조범동한테 정경심 교수나 조국은 사기를 당한 사기 피해자였다는 겁니다. 오히려 범죄의 피해자였다는 거죠. 언론에서 제기된 수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영이나 자금 관련으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한동훈 장관을 100% 믿을 수가 없는 게 지가 사모펀드 이거 분명히 이거 불법 많이 저질렀고 권력형 범죄입니다라고 보고 있을 거잖아요. 아 그래 그럼 조사해봐, 수사해. 내가 이제 외압을 막아줄게 해서 했는데 사실 끝나고 나서 보니까 얘가 처음에 보고 있었던 이 권력형 범죄라고 생각했었던 사모펀드는 무죄를 받은 거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 이 새끼 때문에 내가 인생 꼬여갖고 그래서 결국 대통령이 되긴 됐지만 자기가 원래 대통령 되고 싶은 마음은 없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가지. 이 모든 소송의 사실 핵심은 한동훈이 처음에 헛다리 짚었던 거고 그 헛다리 짚게끔 조언해줬던 사람이 권경애하고 김경률이라고 이게. 이래서 뭐 드라마보다 더 재밌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황태자 한동훈의 자가발전엔 자기정치에서 릴레이 설전에 한동훈만 웃는다 한 블랙홀에 빠진 민주당에서 한동훈이 자기 정치인 이미지를 계속해서 만들어서 이제 지지율을 올린 게 뭐냐 하면 법무부 장관 하면서 이제 국회의원들 질의하잖아요. 질의하면 말싸움에서 앉아. 부득부득 해갖고 논리로 끝까지 이기니까 국민의힘 지지자 입장에서는 저거 통쾌하네. 이게 이제 정치인으로 발당국에 만든 이제 계기가 된 건데 이거 제가 봐서는 되게 잘못된 겁니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의원들하고 따박따박 싸우면 저쪽 의원들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나쁘잖아요. 나빠서 막 법 만들어가지고 특검법 막 만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조지려고.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하도 좋은 게 없다고 그게. 장관이 나서갖고 야당하고 싸우면 그 화살이 누구한테 가냐고. 대통령한테 가지.
자기 정치한 거라니까. 그래서 나 처음부터 그 마음에 안 들었다니까. 근데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은 야 잘한다. 저기 민주당 국회의원도 코 납작하게 해줘서 아 기분 좋다. 해갖고 지지율이 올라간 거지만 그거는 자기 정치를 위해서 한 거지 대통령을 위해서 한 거는 처음부터 아닌 거거든요. 그거는. 뱃살 하나도 없네. 한동훈처럼 50대에도 늘씬한 아재들입니다. 26일 공식 취임한 한동훈 신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73년생 올해 만 50세다. 그가 국민의힘의 구원토수로 나서며 정치권에 등판했다는 사실 못지않게 대중의 관심이 쏠리는 곳이 바로 그의 늘씬한 체형이다. 군살 한 군데 없어 보이는 몸에 힘차고 빠른 발걸음은 배가 나오고 팔다리가 가느다란 거미형 체형의 중년 남성 이미지와는 사뭇 다른 모양새다. 실제로 SNS에서는 한동훈 몸매를 키워드러내건 게시물이 속속 올라.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게 다 작업치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언론을 활용할 줄 아는 거예요. 자가 발전하고 자기 정치를 위해서 언론을 활용하는 이런 거죠. 이것만 갖고 끝나서는 안 되고 그 안에 이제 컨텐츠는 또 별도로 있어야 되는데 사실 바탕하에 인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얘는 사실은 전혀 없고 인식만 갖고 정치를 하니까 밑바닥이 금방 드러나는 겁니다. 사실은. 앞만 봐도 한동훈이는 조국이 하이 버전이다. 조국한테는 안 된다고 그러면 조국이 한 수 위라고 이 이미지 정치는. 조국이 딱 보면 전형적인 나르시스트다. 감옥 가서 플랭크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감옥 갈 각오는 돼 있는데 감옥 가면은 나는 제일 먼저 해보고 싶은 게 홍밥 맛있을까? 깜빵 가면 수요일날 특식 줄까? 영심 넣어주면 그 컵라면 같은 거 먹을 수 있나? 나는 그런 생각 드는데 얘는 감옥에서도 열심히 프랭크해서 못 만들어 가갖고 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반하겠지 하면서 머리를 쓸어 올리는 장면을 볼 때마다 참 저 나이 먹고 적하고 사네. 평생 철들기는 글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동훈이 지금 하는 꼬라지를 보니 딱 조국 하이 버전이다 싶다. 자신이 쌓아올린 내공이나 컨텐츠는 빈약한 채 이거는 조국도 똑같아요. 어디서 주어들은 멋진 말 따위로 때우고 외적인 걸로 어필하려 드는 모양새가. 그런데 조국보다는 조금 덜 잘생겼고 조국은 대학교 때도 여자들이 너무 반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서울대 법대 난리였다는 거 아닙니까? 엄청 인기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그 인물인데. 그렇죠. 예. 그 인물에 한동훈이 네가 됐냐고. 집안도 좋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여자들이 귀신같이 알고. 그러니까 조국보다는 조금 더 키가 작고 그 다음에 조국보다는 조금 더 쓸어 올릴 머리칼이 없으니 이거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한동훈은. 그러니까 조국이 하이브리드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제발 형 말 좀 듣고 조용히 모습을 감춘 이후에 내면과 컨텐츠를 채울 시간을 갖는 게 나라를 위해서도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도 좋을 거라고 애정 어린 충고를 남겼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고. 니는 안 된다고. 동훈아 니는 안 된다고. 얼굴로 이거는 조국이 선점하고 있어갖고 거기는 안 된다. 거기는 레드오션이라고. 심평 변호사가 똑같은 지적하셨습니다. 조국뿐만 아니라 한동훈 역시 심한 나르시스트로 보여.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광주 지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에게 도태우의 공천 취소를 전리품으로 헌상했다는 설득력 있는 비판이 있다. 그가 공천 취소를 공관위에 급히 주문하여 심야에 관철시킨 후 바로 몇 시간 지난 15일 광주 방문 시에 저와 국민의힘이 5.18 민주항쟁을 어느 정도로 존중하는지 선명하게 보여드렸다고 생각한다며 광주와 호남의 마음을 꽂고 싶기 때문이라고 발언했다고 지적했다는 겁니다. 도태우 장해찬 공천 취소한 게, 그러니까 도태우는 이것 때문에 취소한 거고, 장해찬은 동아 쪽에 기자 꽂아주려고 취소시킨 거잖아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마음에 결정적으로 떠난 두 가지가 이 도태우하고 장해찬 공천 취소인데, 그게 이런 식으로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취소한 거거든요.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자인 저희 아버지가 이번 총선에 전화 안 하셨다고. 선거할 때마다 전화해갖고 야 준혁아 저기 박근혜 찍어야 된다 얘기하신단 말입니다. 요번에 전화 안 하시더라고. 저번 윤석열 대통령 때도 윤석열 찍을 거지 내 아버지 하니까 아 그래 하고 끊으셨는데 요번 총선엔 아버지가 전화 안 했다고. 왜 안 했겠냐고. 도태우를 공천 취소하니까 안 하지. 네가 김경률이 같은 애하고 짝짝꿍 내갖고 그렇게 돌아다니니까 대구에 있는 아버지가 전화하고 싶겠냐고. 그래서 수도권에서 참패한 겁니다. 그 수도권에서 표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영남을 잘해줘서 영남에 있는 아버지가 수도권 있는 아들한테 전화하게 해야 된다고. 조국 등장으로 한동훈 한상이 무너졌다. 선대위원장 내려놔라. 반면 한 위원장과 비슷하게 세련된 중년 비주얼을 지닌 조국 대표의 경우
학자다운 전문 지식과 정치적 식견, 조국 사태를 거치며 몸에 빈 비장함과 돌직구 발언이 민주당 강성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층 일부를 흡수하여 조국 혁신당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중이다. 조국 등장하고 난 다음부터 비교가 되잖아요. 조국 등장하니까 가린다고. 그때부터 위기에 들어간 거예요. 이왕 할 거면, 이왕 얼빠 할 거면은 조국 얼빠하지 내가 한동훈 얼빠 하겠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해당 행태에 대해서 이처럼 그가 가진 독식의 욕심은 끝이 없었다. 우리 헌정사상 총선에서 대통령이 안에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처럼 절대적이었던 일은 단 한 번도 없다고 혹평으로 일관했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자당 출신 대통령에게 상당 정도의 당무 관여를 허용하고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당무 전행은 당헌과 정당법 모두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독선적이었다는 겁니다. 지가 다 처먹었다는 겁니다. 원래 여당 선거에는 대통령이 간섭하는 거예요. 대통령 부탁을 어느 정도 선은 들어줘야 된다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당당 정정해서 당은 당이고 정은 정이다. 간섭하지 말아야겠던 거 아닙니까? 그것도 간섭 안 했으면 그러면 선거라도 이겨오든지. 선거는 이미 참패했는데 그래놓고는 당이 남아있을라 생각하는 네가 진짜 미친 새끼지. 그 염치 없는 새끼지. 선거 당시 때 한동훈이 맡았던 직책임 한번 보십시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총괄선거대책위원장, 공동인재영입위원장 다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원래 다 따로 하는 거. 다 따로 하죠. 다 따로 하죠. 다 따로 해요. 원래 저 민주당은 다 따로 했다고. 이재명 당대표도 이거 새끼 다 안 했다고. 근데 이 새끼는 지가 다 했다고. 지가 다 해쳐먹었다고. 여의도 연구 이사장은 아니고 이사장은 이사입니다. 여의도 연구는 이사까지 했다고 이 새끼는. 이런 식으로 독재적으로 당 운영하는 경우 어딨냐고. 한동훈 사당이 더 심한 한동훈 사당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힘이 모이냐고. 그러니까 일하고 싶겠냐고. 누가 도와주고 싶겠냐고. 도와준다 해도 꺼져. 내가 그냥 내 힘으로 다 이익하고 있는데. 경기 수원정에 출마해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를 상대로 선거전을 폈던 이수정 후보는 당의 전략 컨설팅이나 지원 없이 오로지 제 팀 역량으로 싸웠다. 개별 후보들 하나도 안 좋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여의도 연구원에서 여론조사에서 그 결과를 알려줘야 그에 맞춰갖고 개별 후보들이 선거 전략을 수립을 하는데 안 알려줘! 지가 다 갖고 있었다고. 끝까지 지하고 딱 3명만 갖고 있었다고. 왜 그러는 거죠? 그냥 지가 독식하고 지가 스포트라이트 다 쳐받고 싶은 거야. 백성 무너지 그런 간당간당 상황이었으면 다들 읍소라도 해서 울고불고라도 했으면 몇 표라도 더 건졌지. 몇 석이라도 더 건졌지. 마지막에 뭐라 하겠습니까? 서울 수도권에서 골든크로스가 막 나타나고 있다. 있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의도 연구원에서 여론조사한 거 안 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후보들이 진짜 그런 줄 알고 그런 식으로 선거했다가 다 망했다는 거잖아요. 경기도에 6석 나왔어요. 6석. 서울 서대문갑에 출마했던 이용 후보도 후보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발언맞아야 했다. 당의 지원도 거의 없어. 지원 유세를 와도 후보에게 필요한 메시지 등에 관한 소통이 하나도 없고 하루 전에 갑자기 온다고 통보하는 식이었다. 해서 지 대승풀이한 겁니다. 1월 31일 날 그 백재건 칼럼입니다. 대권 플랜 첫 단추 실패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원숭이 관상이다. 원숭이 상은 재주가 많다. 기획력도 좋고 임기응변에 능하다. 두뇌도 명상하다. 그러나 대통령은 머리로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다. 그렇기에 서울대 출신들이 대통령 되는 건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 상고 출신 대통령, 비서울대 출신 대통령이 절대 다수인 건 우연이 아니다. 한동훈은 천재라고 평가받을 만큼 똑똑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 보는 눈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김경률이나 진중권이 같은 애들 논다고. 시대를 읽어내는 눈도 약하다. 하수는 순간순간 한마디 한마디에 모두 반응한다. 물속의 작은 송사리들은 낙엽만 떨어져도 놀라 도망친다. 미세한 진동에도 즉각 반응하는 것이다. 반면에 큰 잉어는 조약들 던져도 풍덩 소리에 꼬리끝만 살짝 움직일 뿐이다. 하수들은 모든 판을 이기려고 덤빈다. 한동훈은 사사건건 한마디도 지지 않고 대응한다. 큰 정치인, 정치 고수는 작은 비난에는 대꾸하지 않는다. 100번 욕먹고 비난받더라도 그 모든 걸 감내하고 참는다. 그러다 마지막 큰 한판으로 판을 뒤집는다. 고수와 하수의 차이점 중 하나다. 한동훈이 하수라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 있으면서 그 국회의원들이 도발하고 하면 그때마다 바닥 받아쳐갖고 극하는 게 이기는 게 아니라고. 기자들하고도 계속 그 말싸움하고 그랬고 되겠냐고. 그게 말싸움 한 번 안 지려고 한다고. 한동훈이 그게 표에 도움이 되겠냐고. 왜 극하고 있냐고.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후에 어떤 이슈와 공격도 잘 받아쳤다. 매번 상대를 노가시켰다. 아무리 작은 꼬투리나 지적에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모두 대꾸했다. 그 능력은 대단하다. 큰 성과도 거뒀다. 그러나 필자는 그때마다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다. 조만간 큰 시련이 닥칠 것임을 봤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노가웃된 사람이 앙심을 품는다고요. 앙심 안 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국회의원들 앙심 품고 지금 뭐 하겠습니까? 한동훈 특검법 통과시키려고 하겠지. 너 새끼야, 특검법 통과되면 너 뒤진다고, 새끼야. 내가 너 모를 줄 아냐? 윤석열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한동훈은. 윤석열은 뭐 특검을 하듯이 막 검찰해갖고 조사해봐, 새끼야, 내 나오나. 이런 사람이고, 니는 안 그렇잖아, 새끼야, 동훈이, 니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니가, 동훈아. 자잘한 것을 모두 이겼기 때문에 이제는 크게 질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한동훈은 까맣게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한동훈 옆에 방패막이를 해줄 인사가 사라지거나 지혜가 밝은 인사가 곁에 없으면 앞으로 작은 실수에도 나락으로 추락할 수 있다. 아무리 작은 사안에도 지지 않으려는 성정을 지닌 자신의 사실이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마찰은 등에 섭을 가득 찐 자가 촛불을 잡아챈 격이다. 아차하면 자신을 불태우게 된다. 한동훈은 윤 대통령이 어떤 존재인지 까맣게 모르고 있다. 그렇게 가까운 관계였는데도 말이다. 사람 볼 줄 모른다는 증거다. 사람과 세상을 눈앞에 보이는 대로만 인식하면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돼 있다. 한동훈은 지금이라도 눈을 감고 사람 보는 법, 세상 보는 안목이 무엇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유명 정치인 중에서 이해창 전 총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가장 비슷한 인물이다. 예. 네. 차디찬 가슴을 지니고 이성만 앞세우고 자신의 두뇌를 신분하면 뜻하지 않은 인물이 갑자기 나타나 비수를 던져 치명상을 입는다. 대권 도전에 꿈이 있다면 지금까지 지녔던 개념을 하루빨리 바꿔야 한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술도 일체 안 하고, 이거 되게 자랑하잖아요. 술 안 한다고. 일체 모임에도 잘 참석하지 않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가벼운 잡단이 얼마나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지 한동훈만 모르고 있다. 꿈이 크면 클수록 쓸데없는 짓거리에 익숙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슴은 없고 기계적인 매뉴얼대로 살면 혼자만 훌륭한 사람이 된다. 얼음장 같은 가슴은 검사일 때는 인정받아도 정치판에서는 외면받는다. 인간적인 적이 없는 자는 혼자 깨끗할 수는 있어도 만인과의 동행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시험을 코앞에 두고도 친구 결혼식에도 가고 상갓집도 방문했기 때문에 최고 권력자가 된 것이다. 이런 시간 낭비라고 여겨진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유능한 검사로만 남았을 것이다. 아무리 지모가 뛰어나도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공연불로 끝난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권의 꿈이 있다면 한 번 실수로 모든 것을 잃는 원숭이상의 한계를 초월하는 자세가 시급하다. 원숭이상은 이제 나무에서 잘 안 떨어지잖아요. 나무에 떨어지면 끝이라는 겁니다. 떨어지는 즉 끝이라는 겁니다. 지금 떨어졌다는 거죠. 안 돼요, 동훈이는. 빨리 다른 직장 찾아봐야 된다고. 문제의 본질은 카르텔의 대통령 흔들기라는 겁니다. 선거 참패 이후에 여당이 더욱 시끄럽고 떠났다는 한 씨를 두고 대도하는 젖잘싸 돌아와요. 이 지랄 브루스의 본질은 카르텔이 윤 대통령한테 꿀으라고 협박하는 겁니다. 대통령 내려와라. 니는 식물 되고 허수아비 되고 우리가 카르텔들하고 힘을 쪼를 맞춰갖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겠다. 지금 이게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 간판이 한동훈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이 새끼는 쳐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쳐죽이려고 이 방송하는 거죠. 의사님들이 하라는 대로 정원학대 취소하고 사모펀드님들이 하라는 대로 금투세 공매도 원래대로 하고 그 외 각종 카르텔님들 뜻을 따르지 않으면 조동의 항태자 한동훈을 앞세워서 당을 접수하고 윤석열을 대통령 자리에서 쫓아내겠노라고 협박하는 것이다. 그런데 진짜 당신들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모른다. 세상에는 아주 드물게 회유나 협박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그런 유형의 사람이다. 이런 유가 가능한 이유는 애초에 욕심이나 집착 따위가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 탄핵한다고? 그래 해라 씨발. 그것과 대통령 안 하면 그만이지. 이런 식이니 회유나 협박이 통하지 맙니다. 대통령직에 대한 별로 미련 같은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인생 꼬여서 대통령 네, 이제 꼬여서 대통령 된 거니까. 뭐 내가 뭐 씨발 대통령 되고 싶어서 됐냐고. 나는 그냥 원래 원칙대로 열심히 수사했을 뿐인데 수사하다 보니까 저기 민주당 애들이 막 자기들 거 털릴까 싶어갖고 막 이렇게 공격하다가 보니까 지지율이 올라가서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아, 대통령 안 하고, 뭐, 저기 대통령 그만하라 그러면은, 아, 잘 됐네. 할지도 몰라, 이 사람은. 원래 정치인도 아니었잖아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어서 자리에서 물러나면 그날 밤에 김치찌개를 또 잘 끓이신다 하더라고. 김치찌개를 끓여갖고 소주 1병 까고는 푹 꿀잠 자고 일어나 쿨하게 잊어버리고 말 거다. 본래 인간이란 가진 게 많을수록 겁쟁이가 되고 가진 게 없을수록 용기를 얻게 되는 법이다. 지킬 것이 없는 사람이 상가 죽음에 취하는 사람이 두려울 게 뭐가 있겠는가.
대통령을 향해서 여당 후보들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카르텔하고 연결돼 있어서 그래요. 윤 대통령의 독단적 모습을 사과해요. 참패 시 보수도 윤 안 지키고 협박하는 거잖아요. 오만한 모습 누적돼 지속되면 곧 윤 탓당 요구 나올 수도. 윤 대신 마음 풀어주려 재인술에 올라 국민 합 풀어주는 게 지도자. 이만하면 됐다 할 때까지 성찰하고 사과해요. 뭐 이런 얘기들이 다 협박하는 얘기고, 그 이제 한동훈이 한 얘기 중에 정부 부족한 것의 책임이 저한테 있지는 않지 않냐. 저는 너무 억울하다. 이런 소리 한다고요. 그 책임 저한테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진중권이 선 끝나고 나갔고 윤 대통령 책임이 7이고 한동훈은 1%밖에 책임 없다. 10%밖에 책임 없다. 선거 결과를 윤 대통령이 잘못해서 그렇다 얘기하면 그럼 윤 대통령 나가고 그러면 이제 이 집권자 누가 이끌어야 될 텐데 한동훈이 이끌라 그 얘기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아니 지난 대선에 그 윤석열 대통령 찍은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 마음 다 떠나지. 이게 이 당이 유지가 되겠냐고. 한동훈이 해봐 뭐 씨발 기껏 뭐 지금 정치한 거 3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 새끼야 뭐 나가서 사라지든 말든 그거 내 알바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책임을 그 한동훈한테 다 물리고 그 새끼 저기 쫓아 보내야 된다니까. 뭐 미국이든 뭐 일본이든 다 유학 보내야 돼. 윤석열 멘탈의 중요한 핵심은 사실 구수가 아니라 사실 구수를 할 동안에 그렇게 오지랖을 떨었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서도 먼저 사법고시 합격한 선배들 후배들을 자유롭게 만나고 교류했다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야말로 거리낄 게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재수하고 삼수만 해도 친구도 잘 안 만나게 돼요. 맞아요. 예, 대학생 친구도 만나면 만나면은 자기감 열등감 들거든요. 원래 그런 거거든요. 인간의 감정 중에서 가장 강렬한 감정이 열등감이에요. 맞아요. 질투심. 예, 그렇습니다. 저 얼마나 많이 당했게요. 그러니까 예, 이해합니다. 예쁜 탓이야. 네. 우리 와이프한테도 얘기 많이 합니다. 네가 그렇게 예쁘고 똑똑하고 이제 하니까 그 시기와 질투를 이제 안 받을 수 없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제가 시기와 질투를 안 받기 위해 갖고 머리를 일부러 뽑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걔들이 재수없다 하다 머리를 보고 안심. 나는 쟤보다 머리는 많구나. 그래서 내가 머리 빠진 거 되게 나는 진짜 이게 다행이다 생각한다니까 정말. 구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구수하는 기간 동안에 만나면 주눅들잖아 사람이. 그런데 그런 걸 전혀 끄리낌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말 대단한 멘탈이라는 겁니다. 그쵸. 예. 한 2, 3년만 불합격해도 멘탈은 갈리고 열등감 치솟고 사람하고 인연 끊고 살게 되는데 그런 거와 전혀 상관없다는 거. 사실 합격하건 아니건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잘난 사람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 결국은 이게 집안이 좋고 집안 분위기도 좋아서 부모님이 지지해 주니까 저게 가능한 거다. 그러니까 구수하는 동안에 막 한 3, 4수만 돼도 야, 이 새끼야, 너 공부 안 하고, 이렇게 삼수사수하고, 네 친구들은 새끼야, 다 지금 해갖고, 뭐, 하고 결혼하는데, 너는 새끼야, 뭐 하는 새끼야? 하면서 욕했을 거잖아요. 결혼도 안 해, 시험도 계속 떨어져. 엄마, 한숨 푹푹 쉬고. 집 나가! 집 나가, 집 소주 먹고, 소주병 던지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구수했다니까, 구수. 열심히 해라, 이번 안 되면 다음에 또 해라. 이랬을 거라는 거거든요, 이게. 믿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한동훈이나 사실 조국 같은 사람은 열등감 덩어리인 거예요. 자존심이 세고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대통령 되고 나서 식당에 가서 음식 메뉴판 유심히 들여다보던 장면에서 또 뿜었다. 본인 말로는 사시아에 떨어지면 식당 했을 거라고 하는데 진심인 듯. 검찰을 잠깐 떠난 적도 있다는데 그때 일이 있어서 검찰청에 왔다가 중국집 배달하는 철가방 사이로 짜장면 냄새를 맡으니까 옛날에 밤샘 조사하면서 짜장면 먹던 생각이 너무 나서 너무 그리워서 다시 검찰로 복귀했다. 결론은 윤석열은 어디에도 끓일 게 없이 당당한 사람이라는 것. 그 멘탈 하나는 정말 본받고 싶다. 이게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니들이 암만 협박하고 해봐도 안 먹힌다고 이 사람은. 사람 잘못 봤다는 겁니다. 안토니 블링컨이라고 그 미국 사인자 미국의 사인자 미국 국무부 장관. 국무부 장관. 페북 부사를 윤 대통령하고 지금 악수하고 있는 걸 올려놓고 있다고요. 아니 이거는 여러모로 대단한 면이 있네요. 그럼요. 이거는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그 인간적인 매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거고. 근데 그거를 미국 사람들이 더 잘 보는 것 같아요. 아니 한동훈 이 새끼가 지 대통령 되려고 이런 걸 얘기 안 하잖아. 이런 거 얘기하면 지가 스포트라이트 못 받으니까 얘기를 안 한다고 지금 이 중요한 총선 국면에.
지금 미국에서는 엄청난 인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미국 정상회담 잘하기 전에 2차 전지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해서 나를 초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때 그 일본하고 막 각 세워갖고 막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되게 높고 이제 국민적인 그때 당시 지지율은 높았을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미국하고 외교 관계가 틀어져가지고 문재인 임기 말년 1년 동안 미국이 한국에 대사를 파견을 안 했다고요. 파견을 안 하고 완전 왕따를 시켰었다고요.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복구한 거 아닙니까? 일본하고 관계 개선하고 그 다음에 한미 동맹을 이제 회복을 해서 그래서 다 같이 힘을 합쳐갖고 중국이랑 싸우자. 지금 이렇게 지금 외교 정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시라고 나가서 새 당을 만들든지 한동훈 씨는 아니면은 저기 변호사 개업해요. 자꾸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이제 그런 얘기고요. 윤석열 대통령님과 우리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DC 인사이더 국민의힘 비대위 박강배 겔주님 및 빅갤러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전해드리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 반역자 한시 지칭할 때 덮개라든지 가발 같은 말을 쓰시고 대머리라는 말은 좀 안 쓰셨으면 좋겠다. 보다가 보면 네. 대머리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내가 놀란다니까 내 얘기한 줄 알고. 대머리는 내 지칭이고 한동훈 씨는 대머리인지 아닌지 안 까봤잖아. 우리가 아무도 못 봤잖아. 덮개나 가발이라고 하시라고요. 그 구분해줘야 내가 그 갤짓 하다가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없. 대머리는 내 겁니다. 함부로 남한테 한동훈 씨 같은 이제 그 배신자한테 이제 안 갖다 쓰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